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매물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폭락의 전초전이다.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지난번에 파월이 잭슨홀에서 연설하고 난 뒤에 2저위로 올라가면서 사방팔방에서 부동산 폭락하고 있다고 난리인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마켓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 마켓이 어떤지 디테일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넓게 보면 감도 안 오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밖에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좀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부동산 매매를 하고 계시든지 혹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든지 뭐 팔든지 사든지요, 뭐 혹은 이쪽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이 지역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23분 44초로 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몇 분 몇 초에 끝날지 모르니까 자막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자막에 들어가죠. 앞에 조금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뒤쪽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반전이 맞나? 그 반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하튼 볼 거면 끝까지 보시고 안 보실 거면 지금 다른 것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Buy a home, sell a home. Call Jay Jung. It's your best choice. Thank you. I will do my best. 지금 이것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매물 현황을 분기별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2022년 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9월달까지 분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2022년 1월에부터 해가지고 지금 매물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죠. 8월달까지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입니다. 보통 1월에서 8월까지는 매물이 보통은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에스코로 들어가는 숫자, 그러니까 트랜잭션 들어가는 숫자들이 계속 줄어들었죠. 이게 좀 문제죠. 그리고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 가지고 트랜잭션 숫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린 숫자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물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팔리는 숫자도 2월부터 한 8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에서 한 3분기 정도 같은 경우에는 매물도 많이 늘어나고 팔리는 숫자도 같이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거에 비해서 팔리는 게 좀 줄어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난 몇 달간의 마켓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마켓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개월의 트랜잭션을 살펴보면요, 싱글 패밀리,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경우에요. 단독주택의 경우에 작년 8월 달에는 2,400채가 팔렸고요. 2,413채가 팔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25채, 이건 마찬가지로 8월달 기준입니다. 8월달에 1,625채가 팔렸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콘도는 오렌지 카운티 전체에서 1,215채가 팔렸고요. 올해 8월달 같은 경우 817채가 팔렸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에스크로 들어갔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왜 이걸 8월달까지를 딱 보냐면, 에스크로가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월달까지 이제 거의 다 크로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달까지를 이렇게 보통 산출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타이틀 컴퍼니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입니다. 보통 미디어들이 왜 이렇게 막 폭락한다, 올라간다, 막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요 숫자들을 많이 봐요. 보통의 경우 요 숫자를 많이 보는데, 요 숫자가 여기에서 요렇게 내려가니까 집이 작년보다 안 팔린다, 지금 팔린다,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가. 근데 요것만 딱 놓고 보자 그러면 이게 폭락을 하는 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딱 요 숫자만 놓고 보자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것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는 정보들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받아보는 게 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죠. 들어가는 거, 나간 거, 그 바이어들의 성향,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이렇게 저희가 받아봅니다. 그리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마켓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팔린 숫자를만을 가지고 마켓을 예단하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렌지 카운티 하우징 리포트인데 여기에 비교적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대단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토마스 이분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의 데이터는 그냥 팔렸다 샀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서치를 해가지고 이거는 부동산 에이전트들한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이 정도의 대충이 뭐가 됐든 뭐 가격대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의 수준의 정도도 이것도 사실 약하죠. 뭐 해봐야 페이지가 막 25페이지 토탈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한 30페이지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되게 약하긴 하죠. 근데 단순하게 팔린 숫자가 줄어드는 걸로 요런 걸로 해가지고 마켓을 예단하는 거는 좀 위험하죠.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단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머뭇거리는 것도 많았고 실패한 것도 많았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나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바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월달이고요. 그리고 9월달입니다. 9월달까지 마감되어 있는 거예요. 마켓에 나온 매물들 숫자들입니다.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달까지, 아니 7월달까지구나. 7월달까지는 쭉 올라갔다가 매물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7월달에 매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6, 7월달에. 그리고 비교를 하자 그러면 그 9월달에 비해서 작년 9월달에요. 2021년 9월달에 비해서는 매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작년이 너무 작았던 거지 지금 올해가 너무 많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겁니다. 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트랜잭션 숫자들 같은 경우는 얼바인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매물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랜잭션 숫자는 그런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다가 지금 8월달 9월달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마켓으로 접어드는 이제 그런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죠. 마켓에 매물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솔드 되는 거는 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포지티브한 그런 마켓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터스틴 한번 보겠습니다. 터스틴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물이 굉장히 급박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월, 7월달 터스틴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터스틴 같은 경우에 좀 포지티브한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매물이 작년 수준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매물이 적은 겁니다. 터스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매물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 가지고 트랜잭션 숫자도 같이 올라갔죠. 거의 8월달까지. 그래서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터스틴 같은 경우는 좀 스트롱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9월달에 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리고 트랜잭션 숫자, 그러니까 나와 있는 매물의 숫자를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뭐 별별한 차이 없지만 트랜잭션 숫자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턱없이 적은 숫자도 여기도 약간 슬로우 다운 되는 기미로 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터스틴의 경우는 얼바인과 함께 오렌지 카운티 안에서는 그나마 굉장히 스트롱한 포지션에 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켓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 안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얼바인하고 터스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안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오렌지 카운티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바이어의 숫자도 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9월달 마켓이 나쁘다고 얘기하기 좀 힘든 마켓이죠. 8월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마켓은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에는 마켓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터스틴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든 마켓이었죠. 근데 조금 극복이 되고 있다 그래야 되나?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 그래야 되나? 지금이 괜찮아졌다고 해야 되나? 뭐 비교적 나름대로 좀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경기에 비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스트롱한 셀러스 마켓이라고 봐야 되는 지역이 터스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레이크포레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크포레스트도 마찬가지로 매물은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한 7월달까지. 그리고 8월달에 뚝 떨어졌고요. 9월달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9월달하고 그 2022년 9월달하고 이번 올해 9월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레이크포레스트 같은 경우 지금 124개죠. 그리고 지금 작년에 89개였고요. 마찬가지로 매물이 늘어나고 트랜잭션 숫자는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 7,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레이크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켓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 8월달 그러니까 7, 8월달이 왜 7, 8월달을 말씀을 드리냐면 7, 8월달 자체가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힘든 지역이 많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에 여기에 생각보다 매물도 잘 팔리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숨통이 많이 튀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7, 8월달, 6, 7월달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라구나 니구엘 조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라구나 니구엘 같은 경우도 이제 근데 원체 살기도 좋고 그리고 투자성도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뭐 금방 회복은 하긴 할 겁니다. 마켓에 매물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트랜잭션 숫자가 이렇게 쭈루룩 이제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근데 매물이 확 나왔다가 거기에서 더 줄지를 않아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조금 불안한 거는 맞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뭐 세입자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투자를 할 만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쪽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이렇게 매물이 올라가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7, 8월달, 9월달 되면서 소진이 돼야 되는데 소진되는 기미가 안 보이고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보이죠. 그러면서 바이어는 체계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투자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리소 비에오 보겠습니다. 알리소 비에오도 매물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조금 안정되는 추세, 9월달 돼가지고 약간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지역이 알리소 비에오입니다. 비교적 굉장히 스테이블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등락이 이렇게 크게 없는 이제 그런 위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그래프 자체가 들락날락 하는 게 없이 좀 안정적이죠. 노란색으로 가야 되나? 예. 미션 비에오는 살기는 상당히 좋은 데인데 세입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바인 근처에 예를 들어서 뭐 레이크포레스트, 미션 비에오, 뭐 라구나 니구엘, 알리소 비에오, 터스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자 그러면 사기는 쉽지만 좀 팔기는 힘든 투자성 매물들요. 이렇게 렌트 놓기 위해서 하는 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레지던셜 같이 이렇게 큰 집들 같은 경우는 잘 팔리고 잘 사지고 그리고 차라리 큰 집들 같은 경우는 렌트도 조금 더 잘 나가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매물은 가파르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고요. 그리고 지금 매물이 한 6월달 밑으로 이렇게 소진되지 않는 이제 5, 6월달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안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일단은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손님 같은 경우도 요번에 미션 비에오 쪽을 처음에 이렇게 좀 보셨는데 이제 이 투자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수 인베스트를 한다 그러면 그냥 그쪽 하지 말고 터스틴 쪽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터스틴 쪽에 사셨어요. 뭐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또 개인적인 사정 혹은 뭐 이렇게 미션 비에오가 크지 않습니까? 크니까 그 안에 조그만한 동네 안에 또 다른 장단점이 있으니까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결정을 하시면 뭐 이렇게 무난하실 겁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요번에 미션 비어 쪽을 좀 봤는데, 왜냐면 가격 대비 투자용으로 매물을 봤을 때 그게 좀 괜찮게 보이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투자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콘도 같은 거, 요런 거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미션 비어는 사실 이렇게 추천드리는 지역은 아니에요. 본인이 들어가서 뭐 살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근데 미션 비어까지 들어가면서 작은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잘 하지를 않죠. 뭐 여하튼 투자성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미션 비어보다는 터스틴이 훨씬 더 낫겠다고 판단해가 터스틴 쪽으로 갔는데, 실제로 지금 미션 비어 있는 이제 같은 가격대 보던 집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내려간 상태고요. 터스틴 같은 경우는 거꾸로 조금 올라간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물론 미션 비어도 크고 터스틴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과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뭐 어느 쪽이 한쪽이 확실히 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매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올라오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게, 여기도 매물이 지금 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반해가지고 지금 바이어들이 상당히 이렇게 적은 숫자로, 비율로 따지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가 뭐 6대 4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8대 2가 된다든지, 아니면 요런 정도의 기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마 맞으실 겁니다. 거래량은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인베스터들이 많이 안 덤벼서 그런 거예요. 애시당초 인베스터들이 이걸 많이 사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 레지던셜, 그러니까 그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전체적으로 쫙 내려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 있는 마켓이죠. 미션 비에어 같은 경우에는. 라데라 렌츠 한번 볼게요. 라데라 렌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격이 비교적 이 근처에서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도 괜찮고, 근데 조금 외지다는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막상 사시는 분들한테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동네입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팔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디게 팔리는 성향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가격이 좀 괜찮죠. 그리고 매물 자체가 굉장히 빨리 올라왔고요. 그리고 작은 동네입니다. 라데렌츠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매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비해 가지고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쭈르륵 내려가가지고 여기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바이어도 많았고 밀리고 가지고 간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얼반이 살려니까 비싸고 라고는 이걸도 살려니 굉장히 많고, 그래 간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핫했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조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여기는 좀 전략적으로 잘 움직여야 되는 이제 그런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내려가는 게 약간 급박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밀려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포션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때 밀려서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본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형편없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근데 뭐 여전히 굉장히 좋은 동네이기는 합니다. 살기에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동네이기는 합니다. 여기가. 뉴포트 비치, 뭐 전통적인 부자, 연세 많으신 미국 부자분들 많이 사시는 동네죠. 마켓의 매물 꾸준하게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마켓의 매물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 가지고 여기는 특이한 것이, 바이어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바이어들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값도 별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마켓의 매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에 비해 가지고 바이어는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그 바이어들이고 셀러들만 움직이는 그런 마켓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부자 동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자 백인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던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렇게 매물 숫자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매물 숫자가 뭐 팔아야 되겠다, 비싸다니까 팔아야 되겠다, 리타일에서 팔아야 되겠다, 뭐 등등등 뭐 있지만, 항상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게 뭐 1년 12달 바이어들이 크게 바뀜이 없어요. 거의 그 바이어들이고 이래요. 도시 전체가 이런데도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 같은 경우는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사실은 산다고 해가지고 절대 마이너스는 안 납니다. 하나 사는 것도 괜찮아요, 진짜.
비싸죠. 많이 비싸죠. 뉴폴피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콘도 같은 게 좀 많이 없고 단독주택들이 좀 많고 이제 그리고 단독주택들 사이즈들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뭐 보시다시피 별반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막 올라 쭉 내려가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무난해요. 좀 많이 되는 듯 하다가 적게 되는 듯 하다가 많이 되는 듯 적게 되는 하다가 물론 경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다음 뉴포트 코스트. 뉴포트 코스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데죠.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뉴포트에서 사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비싸면 비싼 데일수록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데면 많은 데일수록 좀 스테이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성향을 좀 나타내죠. 매물 자체도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조금 더 많아진 정도? 요 정도 수준이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뉴포트 코스트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매물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래 바이어가 별로 없었어요. 원래 바이어가 별로 없었고 바이어들이 지금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제일 많이 올라가죠. 올라갈 때. 예, 이제 좋은 동네의 특징적인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뉴포코스는 베케이션 홈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컨 홈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세컨 홈인데 4밀리언, 5밀리언, 6밀리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저 멀리에서 있는 뭐 돈 많은 사람인데 여기에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 오려고 뭐 5밀리언, 6밀리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풀려가 돈이 많으니까 어디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마땅히 할 데는 없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필요한 거 하나 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 6, 7, 8, 9, 10이 굉장히 핫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약간 정상적인 마켓, 원래 이런 마켓이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마켓으로 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무난할 겁니다. 다음은 라구나 비치입니다. 이런 데 있습니다. 뭐 마켓이나 뭐 이재율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 꾸준하게 그냥 무난하게 왔다 갔다 하는 뭐 그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요런 데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바에도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계속 이제 그 상태로 있는 상태고요. 셀러들도 그냥 그 상태로 이제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매니아층이 있고 매니아층이 사고 매니아층이 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트랜잭션 숫자는 턱도 없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원래 라구나 비치 쪽은 좀 이렇게 매니아층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딱 나오면 이렇게 사는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구나 비치 쪽을 보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괜찮은 집, 마음에 드는 집을 그냥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대단히 괜찮은 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뚝 떨어진다든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누안 카피스트라노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도 마켓이 비교적 무난하긴 하지만 여기는 뭐 라구나 비치나 뉴포트 비치는 아무래도 그 이제 비치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마켓의 매물은 쭉 늘어났고요. 뭐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오렌지 카운티 전체 마켓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바이어들도 좀 줄어드는 상태고요. 이 동네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오렌지 카운티의 이제 그 흐름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트랜잭션이 좀 많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작년에 트랜잭션이 많기도 했지만 올해도 트랜잭션이 적지가 많았습니다. 이게 4월달, 5월달, 6월달이거든요. 많았고 지금 7월, 8월달 들어서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일반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안의 도시들의 최근 매물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큰 차이 없이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보신 것을 보면 폭락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5년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재개발한 곳은 없고 뉴홈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에 매물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2015년 9월 30일부터요. 2022년 9월 30일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게 2015년 아닙니까? 2015년부터 한 2018년도 정도까지가 이게 정상적인 오렌지 카운티 안의 마켓 컨디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지난 2년 정도가 완전 미쳐 있었던 거죠. 지난 2년 정도가 이거는 이거 자체가 너무 이렇게 비정상적인 마켓이었던 겁니다. 그래프만 봐도 표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적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지금 오렌지 카운티가 생기고 난 뒤에 있는 전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이런 그래프들이 몇 개가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 머물러 있고, 그리고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이 정도야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노멀한 마켓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앞으로 이 뒤쪽으로의 컨디션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마켓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게스를 할 수 있죠.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약간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지역에 따라서 아까 보시다시피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폭락을 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이 비정상적인 마켓이었고요. 지금 얘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휴유증이 어느 정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드리자면 되게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2021년 한 5월달 가격 밑으로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내려가기 힘듭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사실 레이오프도 조금 시키고 있거든요. 언임플로이먼트가 많아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레이오프가 많이 되고 언임플로이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건 빨간불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진짜 지금 소비 지표를 지금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쭈쭈바 하나를 갖다가 작년 재작년에는 50원 주고 사 먹던 걸 갖다가 지금 100원 주고 사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소비지수는 그 물건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소비지수 자체는 이제 금액으로 얼마를 썼다 이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소비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건 물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부동산은 언제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폭락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 정도로 본다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가 감이 좀 오실 것입니다. 너무 안정만 추구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욕심을 내도 또 안 됩니다. 욕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동산에 대한 욕심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개념과 정의 자체가 좀 잘못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번에 시간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욕심을 안 내고 투자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버는 부자들은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적인 숫자가 아니고 본인의 감성적 생각에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팔든지요. 강남이 비싸고 복잡하고 살기 힘들고 해서 사람들은 곧 남의 상주로 가서 살 거야.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살고 있으면 강남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야. 이러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얼바인에서 여기가 이렇게 비싸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뻘뻘하게 이제 몰려올 거야. 미리 잡고 있으면 이 동네 무조건 집값 올라. 오르는 데가 계속 먼저 오릅니다. 근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옆에서 뭐라 해도 안 들립니다. 그분들은 자기 멋에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죽지 사람이 죽는 거 아니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대충 보면 대단히 혼돈스러운 마켓입니다. 요즘은 혼돈스러운 마켓일수록 객관적인 숫자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여러 도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로따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덤성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는 거는 그 긴 걸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는 거는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의 움직임하고 그냥 카운티요. 그리고 그 위에 뭐 이렇게 그 스테이시 있을 거고 뭐 나라가 있을 거고 뭐 그죠? 그 나라 밑에 스테이트 있고 스테이트 밑에 도시 있고 그다음에 도시 밑에 뭐 이렇게 동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따로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쪽을 갖다가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100% 맞다 혹은 오렌지 카운티가 움직이는 대로 전 세계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으신 거고요. 본인 동네가 꼭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 분명히 존재하고요. 미국 땅덩이 원천 넓으니까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꼭 지역의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인사드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봉!